네, 이번 시간에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우선은 기술 통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모집단과 표본,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이랑 표본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 설명을 읽어보면은 통계를 통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집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몇 명만 뽑아요. 이게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몇 명만 뽑는 작업, 그거를 여기에 추출,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출 샘플링을 한 얘네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은 그게 표본이 됩니다. 표본 설명을 읽어보면 모집단의 분포 특성을 알기 위해서 모집단에 추출된 일부 집단이라고 써져 있네요. 모집단이랑 표본은 굉장히 쉽죠. 그냥 모집단은 전체고 표본은 거기서 몇 명 뽑은 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표본을 왜 뽑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표본을 뽑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모집단 전체의 통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몇 명만 뽑아서 이 몇 명으로 통계를 내고 그 통계로 모집단이 이렇게 했구나 추론을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렇게 투표를 하고 나오면은 뭐 몇 번 찍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표본들의 이제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 투표를 한 전체 국민이 누굴 뽑았겠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그 투표한 사람들이 누굴 뽑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명목만 가지고 뽑아서 요 몇 명으로 전체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을 뽑는 이유는 그렇다. 그래서 모집단도 중요하고 표본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모집단이랑 표본은 알겠어요. 추출이랑 추론도 알겠어요. 그러면 모수랑 통계량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모수는 뭐냐면 간단해요. 모집단의 통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성. 여기 읽어보시면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등을 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의 특성을 통계량이라고 해요. 이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샘플링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만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보통 여기서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 샘플링 방법이.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표본을 추출하는데 샘플링을 하는 데에는 확률이랑 비확률 추출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확률만 살펴볼 겁니다. 단순 샘플링은 뭐냐면은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뽑는 거를 단순 샘플링이라고 하고 그리고 층화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0대, 30대, 40대 거기서 랜덤으로 똑같이 2개씩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몇 개씩. 그래서 뭐 투표로 예를 들면은 뭐 20대가 제일 많이 했고 30대가 제일 적게 했고 40대가 중간으로 많이 했네 라고 했을 때 20대에서 10명, 30대에서 10명, 40대에서 10명 이렇게 뽑아서 총 30명에 대해서 누구 뽑으셨어요?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층화 샘플링입니다.
그리고 개통 샘플링은 뭐냐면은 이 모집단을 1부터 매겨요. 숫자를 매겨요. 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그 다음에 쭉 매긴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을 뽑아요. 지금 4개마다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1명 나와서 보내, 두 명째 나와서 보내, 3명째 나와서 보내, 그리고 4번째 나온 사람한테 누구 뽑았어요? 그리고 5번째 나온 사람 보내고, 6번째 보내고, 7번째 보내고, 8번째한테 누구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기도 합니다. 그게 개통 샘플링이에요. 그리고 군집 샘플링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제 군집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구가 있을 때 여기는 뭐 서울에서 왼쪽에 있는 도시, 여기는 서울에서 오른쪽에 있는 도시, 뭐 서울에서 위쪽에 있는 도시,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군집을 해서 데이터를 나눠요. 그 다음에 요 도시랑 요 도시만 이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표본으로 생각을 하고 얘네의 이제 통계량을 구하는 그런 방식이 군집 샘플링, 클러스터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진짜 현업에서는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할 수밖에 없고, 뭐 A/B 테스트나 이런 거, A/B 테스트는 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A/B 테스트 할 때 샘플링이 필수고, 보통은 요 개통 샘플링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요 4개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 샘플링 방법은 4개 정도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모집단이랑 표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모집단은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전체, 투표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투표한 모든 사람. 근데 표본은 뭐냐면은 여기서 몇 명만 뽑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표를 개표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얘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됐겠구나, 이거를 미리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모수랑 통계량 꼭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모수랑 통계량이. 근데 요거를 헷갈리시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단순하게 모수는 모집단의 통계량에 대한 거고, 특성에 대한 거고, 그리고 요 통계량은 표본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 추출, 샘플링 방법에는 뭐 굉장히 많은데 확률 표본 추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각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샘플링 방법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분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계속 분포를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분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을 보면은 그날 저녁 뉴스에 뭐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아니면 뭐 난이도가 평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수능은 시험이 대체로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체로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고, 불수능은 시험 자체가 대체로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가 낮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수능에서 수학 80점을 맞은 학생, 그리고 불수능에서 수학 80점을 맞은 학생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누가 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분포가 사실 그런 건데요. 제가 뭐 자세히 예를 들진 않았지만 아마도 불수능에서 수학 80점을 맞은 학생이 물수능에서 수학 80점을 맞은 학생보다 등급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분포예요. 원점수는 같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분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게 분포거든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종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현상이나 뭐 사회 현상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외는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 같은 거는 학생들이 이제 점점 더 취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펙을 쌓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토익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규 분포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이 모양이 결정됩니다. 보시면은 이게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는 이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0.13%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0.13%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불수능에서 수학 점수 80점 여기다. 그러면 아주 잘한 거죠. 원점수는 같더라도. 근데 만약에 내가 물수능에서 수학 80점이다. 근데 여기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못한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분포를 알아주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분포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시험 점수가 80점 만점인 시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험을 봤을 때 평균이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에요. 그러면 평균이 여기거든요. 자, 40점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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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80점 만점인 시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5점을 맞았다.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난 상위 0.13%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내가 55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왔다. 이 13%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요 숫자들을 더하면은 요거 반, 한 7% 정도 되겠네요. 7% 그리고 2.24%, 0.13% 더해서 요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규 분포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중심극한 정리의 개념은 뭐냐면 요게 모집단이고 요게 표본이거든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얘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었어. 그리고 또 하나를 뽑고 점을 찍고 하나를 뽑아서 점을 찍었을 때 얘의 모양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얘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과는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표본의 평균은
진단의 평균과 같고 표준학교는 표준 진단은 진단의 표준 진단의 표준학교의 대부분은 나올 것 같다. 이게 지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를 홍보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드려서 우리는 언제나 선물을 줄게요. 1등은 자동차 1명, 2등은 노트북 5명, 3등은 5천짜리 문화상품권 5천명, 그리고 4등은 2,500명짜리 컨디션 상품권, 그럼 나머지 2,500명 꽝꽝이거든요. 요게 그라고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있고 이거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X 가격 그리고 Y 수량이라고 쓸 때 1등 자동차 그리고 2등 노트북 5명 3등 여기 5,000원짜리 4,000원 4등 2,500명은 1,000원짜리 편의점 상품권 요렇게 계산하고 썼을 때 그 회사에서 콩쿠르를 제대로 됐어서 요 만명 중에 만명을 하겠는데 2,000명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을 2,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뽑은 3,000명을 불을 그려봤더니 요 모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들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강력한 유튜브 수밖에 것 같아요. 2,000명이 뽑았을 때 만분의 1이 확률이 만분의 1이잖아요. 요 확률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요. 물론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뽑는 확률보다 여기를 뽑는 확률은 훨씬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이 그대로 나오다 요 분포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에서는 이런 분포가 나오고 아마 여기 평균은 여기에 가까울 확률이 크다. 이게 중식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유튜브 쪽으로 보셔도 되고 검색해보셔도 되고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제가 성의하기 모습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장점규포와 중증식 감정은 여자적으로 사용사. 네, 이번 시간에는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살펴보면은 요 카이-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있고 S제곱 분포라고도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X가 그 그리스 말인가 어디 나라 말로 카이라고 부르고 보통 제곱을 스퀘어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같은 말이죠. 이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검정 통계량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통계 검정에 사용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가설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T분포, T검정,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 카이-제곱 검정 요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가 카이-제곱 분포의 특징을 따르면은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거죠. 맞냐 틀리냐. T분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봤는데 표본의 크기가 뭐 30보다 작고 나는 모분산을 몰라. 그러면 스튜던트 T분포를 가지고 T검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카이-제곱 분포의 특성과 데이터가 일치하면 카이-제곱 분포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맞냐 틀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면은 분산의 특징을 확률 분포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분산의 특징을 가지고 확률 분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분포는 자유도에 의해서 정의된다. 보시면 여기에 DF가 분포거든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그래서 1, 2, 3, 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자유도가 높을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하다. 보시면 10이 여기서는 제일 큰데 일반 자유도랑은 조금 모양이 틀리죠. 이렇게 높을수록 정규 분포에 근접하다라는 거고, 보통은 2, 3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면 카이 제곱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Y축에 편향된 분포다. 보시면은 Y쪽에 많이 붙어 있어요. 데이터가, 분포가. 그래서 Y 스큐드, Y축에 편향된 분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설명한 내용이네요. 마이너스 값은 존재하지 않고 플러스 값만 존재한다. 그리고 T 분포랑은 다르게 T 분포는 모 분산을 모를 때 모 평균을 구하는 것이라면 카이 제곱 분포는 모 분산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산의 특징을 확률 분포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 이 정도만 아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검정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어차피 뒤에 검정에서도 배우고 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카이 제곱에 대해서,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분포가 왜 중요한지, 이거를 왜 배우지? 이 그래프는 뭐지?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예시를 드렸잖아요. 분포가 왜 중요한지.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대충이라도 이제 그런 특징이 있었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 제곱 분포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튜던트 T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요 맥주 회사인 기네스에서 근무하던 고세시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 T예요. 그래서 스튜던트 T 분포고, 그리고 그냥 T 분포도 같은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왜 개발을 했냐면,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소규모 표본인 경우에 쓸 수 있는 새로운 분포를 개발했어요. 그게 T 분포인데 이게 특징이거든요. T 분포의 특징.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소규모 표본이다. 그러면 그 소규모 표본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30 이하인 경우를 T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 분산을 모를 때 모 평균을 구하는 게 T 분포예요. 보시면은 이 모양이 있는데 이게 표준 분포, 그리고 얘가 T 분포. 근데 얘는 30에 가까운, 표본의 수가 30에 가까운 T 분포고, 얘는 30보다 적은 T 분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정규 분포보다는 이 평균이 낮아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 꼬리 부분이 좀 더 두껍고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고셋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미래 퀄리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맥주에 들어가는 미래 퀄리티. 이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거예요. 예시를 들려고. 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 논문을 자세히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고셋이라는 사람이 미래 퀄리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한 농장마다. 근데 농장이 되게 많잖아요.
얘 한 50만 평, 예를 들어서 얘 한 50만 평, 얘 50만 평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다 막 해가지고 미래 퀄리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샘플을 추출을 한 거예요. 근데 샘플을 적게 추출했어요. 30개 이하만. 30 이하만 추출을 해서 요거를 점을 찍어 봤더니 퀄리티가 요렇게 나오더라. 요게 T분포입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산을 모를 때 T분포를 쓰면 된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T분포를 쓰면 된다. 요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은 T분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은 T분포는 표본 평균, 두 표본 평균의 사이의 차이, 그리고 회귀 파라미터 등의 분포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 네, 그리고 요거는 실습 시간에 예시를 보고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익혀볼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T분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F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T분포도 앞에 배웠던 카이제곱 그리고 스튜던트 T와 같이 똑같은 분포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분포를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다만 다른 점은 앞에 두 분포랑은 생김새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생김새도 다르기 때문에 특징도 좀 다르겠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F분포는 스튜던트 T분포는 집단 3개 이상은 검정이 불가하다. 그때는 F분포로 검정한다. 스튜던트 T분포는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표본의 크기가 30 이하인 경우, 그리고 모분산을 모를 때 스튜던트 T 분포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T분포 같은 경우에는 집단을 3개 이상은 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많냐, 누가 높냐, 누가 어디에 위치했냐, 이런 검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F분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카이 제곱 분포처럼 분산을 다룹니다. 보시면 분산의 특징을 확률 분포로 만든 것. 분산을 다루지만 얘는 집단 간의 분석을 다룹니다. 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F 분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설명을 드리려고 예시를 가져왔는데, 얘가 A 집단, 파란색이, 그리고 노란색이 B 집단, 그리고 초록색이 C 집단이라고 했을 때 집단 내 분산, 분모 집단 내 분산은 각 A, B, C 별로 이 집단 내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A는 많이 모여 있죠. C는 많이 흩어져 있어요. B는 중간 정도, A와 C의 중간 정도. 이게 집단 내 분산이고, 집단 간 분석은 A와 B, 그리고 B와 C, 그리고 C와 A, 이렇게 집단 간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를 이제 F분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요. 나중에 배울 분산 분석에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F분포는 다른 분포와의 큰 차이점은 집단 간의 분산을 다룬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근데 기억 못 하시더라도 어차피 분산 분석에서 한 번 더 진행을 하니까요. 딱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분포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 실험과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이랑 이제 P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설 검정을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세운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는 것이 검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대의 구매력이 높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30대의 구매력이 높다를 가설로 쓰는 게 아니라 검정이 가능하려면 30대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구매한다. 그래서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던지 아니면 30대의 구매력은 20대보다 높다라는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얘보다 높다거나 아니면 얼마 이상 구매한다. 좀 객관적인 게 있어야, 객관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높다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워줘야 되고요. 검정 순서를 살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일단 1번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한다 입니다. 그래서 가설을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려면 가설을 세워야겠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세우는 거지만 가설을 세울 때 2개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만 세우면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거를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무 가설은 검정 대상이 되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간습적이고 보수적인 가설입니다. 그리고 표본을 보고 이러할 것이다 라고 세운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지 라고 생각했던 뻔한 가설들, 그게 기무 가설이고 대립 가설은 그거랑 정반대인 가설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무 가설은 기존에 있던 뻔한 가설. 그리고 대립 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새로운 가설입니다. 그래서 얘네 2개는 정반대여야 돼요. 이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사실 관습적이고 보수적인 가설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대립 가설은 내가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주장.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30대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구매한다. 이게 대립 가설이고 기무 가설은 30대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 구매하지 못한다가 기무 가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p-value라는 걸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p-value를 가지고 채택하냐 기각하냐라는 거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기무 가설은 기각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채택이 목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너네 그 가설 진짜 옛날 거라서 맞지 않아. 이거를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은 대립 가설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기무 가설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야. 이 대립 가설이 맞아. 라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가 이해가 가실까요? 그래서 기무 가설은 기각이 목표고 대립 가설은 채택이 목표입니다.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p-value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무 가설, 대립 가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 p-value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기무 가설 이 분포가 있을 때 내가 데이터를 구해요. p-value를. 근데 자, 여기를 여기에 observed data point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관측이 가능한 분포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귀무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고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P밸류를 구했을 때 귀무가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P밸류를 구했더니. 그러면 사실 이거는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이거는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얘는 절대 아니야. 그러면 얘의 정반대인 얘가 맞다는 거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P밸류를 구한다. 뭐 여기에 점 어디 하나가 찍히겠죠. 근데 여기에 찍힐 수도 있고 여기에 찍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찍히면은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점이 여기에 찍혔다. 그냥 되게 평범한 일이야. 맞는 일이야. 이 가설이 맞아 라고 하면은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P밸류는 이게 어디에 있어야 조금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P밸류 그리고 귀무가설, 대립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가설을 상세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정반대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대립가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거여야 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목표다. 기각을 해서 대립가설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귀무가설이 기각이 된다는 기준은 P밸류로 이제 그 결정이 되고 채택 기각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보통 이 P밸류는 뭐 데이터마다 아니면은 뭐 회사마다 뭐 살짝씩 다른데 보통은 0.05로 합니다. 0.1로 하는 데도 있고요. P밸류를 구했을 때 여기가 0.05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P밸류가 0.0001이에요. 그러면 한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이 일어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아니야. 대립가설 채택. 이게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정의 기본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분포, 이 T분포, 검정 이거를 가지고 가설 검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 2, 단측 검정, 양측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가설 검정이랑 그 다음에 P밸류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면 이거를 공부해도 모르기 때문에 자, 앞에 있는 거를 짧게 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설 검정은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통계적으로 보는 거고요. 일단 검정을 하려면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귀무가설은 굉장히 뻔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마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귀무가설로 하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거는 대립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이걸로 만들고 대립가설로 만들고 그리고 그거와 정반대를 귀무가설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P밸류를 구하는데 이 P밸류를 기준으로
얘가 맞다는 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대립 가설이 맞다가 아니라 얘는 진짜 귀무가설이 일어날 가능성이 진짜 적어. 로또 확률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고 얘의 정반대인 얘가 맞겠지. 이게 가설 검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어날 수 없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야. 요거를 p-밸류로 아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거는 사실 p-밸류라기보다는 뭐 기강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만약에 p-밸류를 구했을 때 여기에 분포가 돼 있었다 하면은 요거 되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진짜 가장 대표적인 여기가 평균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에 일어난다면 사실 귀무가설이 맞는 거겠죠.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는 건데 만약에 p-밸류가 여기에 나왔어요. 원래 이 p-밸류 기준이 0.0인데 실제 p-밸류 값을 구해봤더니 0.0000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로또 맞을 확률이잖아요. 일어날 일이 거의 없을 확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얘랑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맞겠다. 얘는 절대 아니고 얘가 맞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요 검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은 얘는 기각이 돼야 되고 얘가 기각이 되니까 그럼 얘 채택 이렇게 되는 요게 가설 검정 그리고 P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설을 세울 때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측 검정은 원테일드 테스트고 양측 검정은 투테일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단측 검정은 한 방향성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될 때 단측 검정을 씁니다. 여기에 있으면 얘는 귀무가설 기각이야. 근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양측 검정이죠.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뭐 포함이 된다면은 이거를 양측 검정 투테일드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면은 나이대별로 구매력을 비교를 합니다. 그때 가설 1, 30대가 20대보다 더 많은 구매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30대, 20대. 이 방향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설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거 써주면 돼요, 단측 검정. 자, 그리고 가설 2를 살펴볼게요. 30대와 다른 연령대에 구매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거든요. 근데 30대가 더 많은 구매를 할지 더 적은 구매를 할지 몰라요. 뭐 40대보다는 적은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양측 검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이랑 양측 검정 요 차이가 있고 검정을 설계할 때, 테스트를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좀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단측 검정 많이 써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오늘도 앞에 거를 복습을 했는데 가설 검정, 그리고 p-밸류, 그리고 단측 검정, 양측 검정 뭔지 좀 이해 잘 해주시면은 뒤에 공부할 때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측 검정, 양측 검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설 검정 세 번째, 검정에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 두 가지 실수라는 게 사실은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이랑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 한 번만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귀무가설은 굉장히 뻔한 가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뻔한 가설. 근데 이제 내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세우는 가설이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정반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특징은 대립가설이 맞아가 아니고 기무가설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더 맞겠지. 얘가 더 맞을 가능성이 크겠지 해서 얘를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표가 기각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얘는 채택이 목표입니다. 뻔한 거, 얘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새로운 주장. 그래서 기무가설, 대립가설 한 번 더 살펴봤고, 자,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1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다. 제2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옳지 않은데도 이를 채택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기무가설이 맞는데 얘를 기각하는 거는 1종 오류이고요. 얘가 틀린데 얘를 채택하는 거는 2종 오류입니다. 자, 얘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1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레발인 거예요. 이제 우연으로 나타난 건데 이거를 결론을 잘못 내린 거죠. 그리고 2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 효과인데 그거 우연일 거야 라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암에 대한 그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기무가설이 참, 기무가설이 거짓, 그리고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음, 기무가설을 기각.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기무가설이 기각을 했다. 요거부터 볼게요. 기무가설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기무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암이 발병했다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암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암이 아닌데 암이 발병했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겠죠. 암에 걸렸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암에 걸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했어요. 이게 1종 오류예요. 그리고 요거 기무가설이 기각됐고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그러니까 암이 발병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암이 걸린 거고 그거를 암이 발병했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얘기죠. 실제로 암이고 암을 그렇게 진단했다. 그래서 옳은 결정이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종 오류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기무가설 기각하지 않음. 암이 아니라고 진단. 자, 암이 없는 사람한테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어요. 옳은 결정이죠. 당연한 거죠. 암이 없으니까 암이라고 진단을 한 게 맞는데 이 케이스 암이 발병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병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1종 오류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2종 오류가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에 따라서 크리티컬 할 수도 있고 이 오류들이 크리티컬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실수를 하고 요거를 한 번 더 보면은 한 번 더 이 예시를 봤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읽어보면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1종 오류.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각. 암이 없는데 암이 발병했다고 진단. 1종 오류. 하지만 요 도메인에서는, 요 암이라는 내용에서는 2종 오류보다는 훨씬 낫죠. 얘가 좀 더 크리티컬하지 않다. 여기서는 뭐 우연에 의한 효과를 실제 효과라고 잘못 내리는 거, 설레발 이렇게 써 있는데 설레발이랑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2종 오류보다는 낫다. 2종 오류를 읽어보면 귀무가설이 옳지 않은데도 이를 채택하는 것. 자,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했어요. 암이 맞는데. 암이 발병했는데도 암이 아니라고 진단.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죠. 요거는 여기서는 진짜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가 나오지 않게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고 검정을 많이 하는데 실무에서도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 실험 설계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T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T검정, T테스트라고 써져 있는데 요 T 공부한 적 있었고 검정 공부한 적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배웠었던 스튜던트 T 분포의 요 T가 T검정의 T이고, 그리고 여기서 쓰여있는 검정, 테스트, 요게 여기에 테스트죠. 그래서 말 그대로 T 분포를 이용한 검정이 T 검정입니다. 설명을 읽어보면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방법으로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과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적 검정 방법이다. 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이거든요. 보시면은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 그리고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대립가설. 요 얘기는 두 집단을 평균으로 비교를 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T 검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T 값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데 T값, T밸류는 T검정에 이용되는 검정 통계량으로 두 집단의 차이의 평균을 표준 오차로 나눈 값, 즉 표준 오차와 표본 평균 사이의 차이의 비율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 A, 그리고 얘가 표본, 그리고 모집단 B, 얘가 표본,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비교를 하게 돼요. 이게 T 검정이거든요. 근데 T 밸류는 뭐냐면 얘네 비교를 한 게 얼마나 부정확해? 얼마나 차이가 나? 요 얘기예요. 그래서 T 값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T 검정은 얘네 둘의 평균을 비교한다. 그래서 이게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 요거를 가리는 게 T 검정입니다. 기각력을 살펴보면은 기각력은 저희가 배웠었어요. 기각력이란 말은 안 썼던 것 같은데 요거거든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P 밸류라고 배웠었죠. P 밸류 값이 이제 0.05보다 크면은
요 사이에 있으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요게 기각력입니다. 읽어보면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위해 검정 통계량이 위치하는 범위, 면적과 자유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단측 검정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거, 양측 검정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를 양측 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요거는 보시면은 방향성은 모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양측 검정을 하고 방향성으로 한 방향성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될 때는 단측 검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T 검정에 대해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한번 파이썬으로 보면서 이해를 좀 더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T 검정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현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T-테스트 주요한 내용부터 훑어볼게요. 일단 T 검정 T-테스트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 모집단에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 요게 핵심이고,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T 분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30 이하인 경우는 T 분포를 사용한다.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은 T 분포를 사용한다. 그리고 오분산을 몰라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으로 넘어가면 일단 저희가 오늘 구현할 T-테스트는 독립표본 T-테스트입니다. 요거 T-테스트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요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T-테스트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데이터 사이즈,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비교하려는 데이터의 그룹, 그룹의 성질에 따라서 요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T-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검정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의 성격이나 샘플 사이즈,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검정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독립표본 T-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독립표본이랑 대응표본이랑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하면은 독립표본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독립인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집값 그리고 지방의 집값을 비교하는 게 독립표본 T-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대응표본은 동일 그룹의 어떤 처리 후에 전후 비교를 하는 게 대응표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의 집값과 대출 규제 시작 후의 집값을 비교하는 게 대응표본 T-테스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독립표본 T-테스트를 이번에 구현을 할 거고 요것도 약간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표본의 크기가 10에서 30이면은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규성 검정을 하면은 정규성 검정을 했을 때 정규성이라면 등분상 검정을 하고 그리고 정규성이 아니라면 순위학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어서 여기로 그냥 넘어갈게요.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등분산 검정을 해야 되는데 등분산이라면 등분산 가정 독립 표본 T-테스트를 하고 등분산이 아니라면 이분산 가정 독립 표본 T-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등분산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분산이 특정 패턴 없이 일정해야 된다. 분산이 일정한 거 그거를 이제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등분산이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은 요거 일단 실행을 해주시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을 할 건데
저희는 요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이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 그리고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요게 실행이 됐고 이제 저희는 데이터를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은 하우스 A가 수도권이고 하우스 B가 지방입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맨 앞에 있는 6은 평균이고 요거는 분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저희가 6이라고 써져 있지만 6억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요거는 5.5억, 그리고 분산은 5, 그리고 개수는 40개. 이렇게 해서 하우스 A와 하우스 B를 만들어줬고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는 말도 안 되긴 한데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는 뭐 데이터 말고 검정을 하는 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얘는 평균이 6, 그러니까 6억이고 분산이 5, 개수는 40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지금 얘가 어레이 포맷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A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to 리스트는 어레이를 리스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던 데이터 프레임 포맷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A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A 하나 리스트거든요. 얘를 40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있죠?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그룹이고 요 옆에 집값을 붙여줄 겁니다. 뭘로 붙여주냐면 요 콩캣으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콩캣 써주시고 데이터를 요 대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엑시스 1을 하면 요 옆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엑시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각각 A와 B를. 그리고 엑시스 0으로 콩캣을 해줍니다. 위아래로 합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헤드랑 그 다음에 테일, 위에 3개랑 밑에 3개를 뽑아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얘의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룹 그리고 value로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박스 플롯을 그려볼게요. 요거 SNS C본이죠. C본을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PLT를 이용해서 show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설정을 해줘서 평균이랑 그 다음에 분산을 설정을 해줘서 거의 데이터가 비슷합니다. 얘는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고 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는 5억보다 조금 높은 것 같네요. 중간값이. 그리고 Q3는 얘가 좀 더 높습니다. Q1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면은 저희가 요거를 하기로 했죠. 데이터가 나왔고 등분상 검정을 해줘야 됩니다. 등분상 검정을 해줘야 되는데 등분상 검정도 귀물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수도권 그룹 A와 지방 그룹 B의 집값의 분산이 같다가 귀물가설이고 대립가설은 수도권 그룹 A 그리고 지방 그룹 B의 집값의 분산은 다르다가 대립가설입니다. 저희는 사실 분산을 같게 해줬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채택이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요 stats.labin 써주시고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등분산성을 검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레빈 검정을 사용을 할 건데 사실 검정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부를 하기에는 어렵고 하나씩 제일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레빈이라는 애를 공부를 할 거고 쓸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요거를 검색하시고 더 깊게 공부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익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빈을 써줄 거고 여기 데이터를 만들어도 되는데 요거를 하나씩 써볼게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얘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룹이 A인 데이터만 나올 거고 저희는 value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value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np.array 포맷으로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개죠. 여기서 요거를 쓸 거예요. 그냥 house A, house B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 하다 보면은 사실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고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빈 써주시면은 이제 값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얘가 이제 t 값이고 얘가 p 밸류입니다. 얘는 t 값이 아니죠. 여기서는 p 밸류만 봐주시면 되는데 p 밸류가 지금 0.05를 넘거든요. 기강력이 0.05인데 0.05라고 할게요. 많이 쓰는 거. 0.05가 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채택되었다. 대립가설이 기각이 되고 기무가설 채택입니다. 왜냐면은 그 기각력인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등분산성이다 인 거죠. 분산이 같다. 그래서 등분산성도 만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등분산도 만족을 했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 독립표본 t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t테스트 함수거든요. 그래서 t테스트 그리고 언더바 ind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뭐냐면은 등분산성이 일치한다 예요. 등분산성이 같다. 그래서 to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디폴트라서 안 써주셔도 되는데 써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밸류가 0.05보다 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귀무가설을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을 차이가 있다 라고 했는데 대립가설을 기각을 하고 귀무가설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거를 6억을 설정하고 얘는 5.5억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t-밸류인데 t-밸류가 0에 가까울수록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면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면서 p-밸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기각을 했고 얘도 차이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5.5억으로 했으니까 좀 차이가 나게 해볼게요. 3억으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의 집값은 6억으로 설정을 했고 지방의 집값은 3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평균. 그래서 보면은 쭉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잘 나왔고 자, 딱 봐도 박스 플랫을 봐도 차이가 꽤 나죠. 얘는 지금 5억이 좀 넘고 중앙값이 얘는 한 3, 4억, 4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Q3의 차이도 많고 Q1의 차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등분산성 검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지워주고
등분산성 검정을 하면 p-value가 0.70이 나왔어요. 이게 0.05보다 높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분산이 같다라고 나왔고요. 요거를 다시 t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요거는 등분산성이 같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p-value는 0.0009가 나왔습니다. 0.05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얘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얘도 아까보다 숫자가 커졌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은,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이제 했고, 중요한 거는 일단 기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하는 법, 그리고 여기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그냥 등분산성 검정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여기 지금 분산을 같게 해줬기 때문에 등분산 검정을 했을 때 등분산이다 라고 나왔는데 아닌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분산 가정 독립표본 t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등분산 검정을 꼭 해주시고, 만약에 등분산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요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등분산 요거랑 사실 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 이제 p-value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p-value에서 기각력이 0.05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보다 크면은 기무가설을 채택을 하고, 그것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TA 검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포를 3개를 배우는데, 일단 Student T,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F 분포, 이렇게 3개를 해요. Student T 분포,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 그 다음에 F 분포. 요거를 이제 대응해가지고 요 분포를 이용한 검정 방법, 분석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T 검정이고 얘는 카이 제곱 검정,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노바 분산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이거 네, 보시면은 분산 분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요거거든요. 3개 이상의 다수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검정 방법. T 아니면은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 T 검정은 사실 3개 이상의 다수 집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집단을 비교할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F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 F를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집단 A, 그리고 얘를 B, 그리고 얘를 C라고 해볼게요. 집단 C. 그러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집단 내 분산은 말 그대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의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한 거고, 집단 간 분석은 요렇게 A랑 B, A랑 C, B랑 C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F 분포를 구할 수 있고, 이제 분산 분석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도 동일한 내용인데, 그룹 내에서
그리고 그룹끼리의 이제 분산에 대한 거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분산 분석을 하면서 또 특징이 있는데 T 검정처럼 여러 가지 검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등분산성 검정을 해야 되고 정규성 검정을 해야 됩니다. 정규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그리고 등분산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 분산이 서로 비슷한지를 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 검정들이 되게 많은데 요것도 이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고 그 특성에 맞게 검정 방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검정을 해야 되지 하는 거는 그냥 요거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아노바 검정 맵이라든지 아니면은 검정 방법이라든지 하시면은 되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 순서가 중요한데 이것도 사실 분산 분석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검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1은 1원 분산 분석, 그리고 2는 2원 분산 분석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1라고 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랑 같은데, 이제, 어떤 과일을 잘 길러내야 돼요. 한 달에 1000kg를 수확을 해야 돼요. 이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물, 그리고 햇빛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원 같은 경우에는, 원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과일의 수확량과 물을 비교를 하고 이 수확량과 이 햇빛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검정을 하는 거고, 투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있을 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햇빛 사이에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요소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분산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산 분석, 아노바에는 두 가지의 분석 기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옴니버스 F 검정은 보통 1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포스트홀 검정인데 보통 사후 검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얘네끼리 뭐 어떻게 되는지, 관계가, 과일을 잘 길러내는데 물이 어떤 영향이 있고, 뭐 어떤 차이가 있고, 햇빛이랑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거를 구해서 이제 검정을 해가지고 얘는 대립가설을 채택할게, 얘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포스트 홉 검정이라는 거 하는데, 이거는 사후 분석,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분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검정을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거는 확실해? 하고 유의성 검정을 하는 게 포스트 홉 검정이에요. 그래서 분산 분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T, 그리고 카이, 그리고 F, 그리고 요거는 분산 분석. 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특징을
간략하게만이라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 가장 핵심은 다수 집단을 비교한다. 그리고 요거는 뭐 다른 거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검정을 하고 나서 사후 분석을 한다. 그 사후 분석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또 한 번의 검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파이썬 코드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이제 이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아노바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분산 분석이죠. 네, 일단은 인푸트 요거 from 인푸트 다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드 아이리스 해주시고 이제 아이리스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 타겟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데이터랑 타겟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아이리스의 데이터, 컬럼즈는 아이리스의 여기 보시면 피처 네임즈를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타겟도 이렇게 요거는 컬럼즈를 따로 타겟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요 타겟은 요거입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콘캣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컬럼명을 바꿔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띄어쓰기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기 편한 형태로 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헤드해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컬럼이 잘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박스 플랫을 한번 볼게요.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타겟이 0, 1, 2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순서대로 세토사, 벌스컬러, 벌지니카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 1, 2는 식물, 꽃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세팔 위드를 이제 박스 플랫으로 그린 거예요. 보시면은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3.5 얘는 중앙값이 이제 3.5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중앙값이 3좀 안 되는 것 같고 얘는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얘네를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노바를 합니다. 1A 아노바 이번 분산 분석을 하는데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제 집단 간에 이 세팔 위스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대립 가설은 집단 간에 세팔 위스 차이가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정규성 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무 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고 대립 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기무 가설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p-밸류가 0.05보다는 커야지 이제 대립 가설을 기각하고 기무 가설을 채택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샤피로라는 함수고 이게 사실 함수이지만 요 샤피로 보시면은 설명이 샤피로 윌크 테스트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 검정을 하는 함수이다
라는 얘기예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실행을 시켰어요. 보시면은 이제 요 스파이 위젯을 봐야 되는데 얘를 그냥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타겟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div.target이 0이다 하면은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오죠. 이것도 똑같은 건데 div.loc 이렇게 하면은 요런 데이터가 이제 타깃이 0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걔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separ with 컬럼만 나오고 타깃이 0인.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타겟 0뿐만이 아니라 1, 2도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결과인데 보시면은 요게 지금 p-value거든요. 그래서 p-value 자체가 다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 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얘 separ with 같은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가 검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등분산성 검정이에요. 그래서 기무 가설 자체는 등분산성을 만족한다 인 거고 대립 가설은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이분산이다.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 검정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T 검정 때 했던 것 같아요. 레빈 검정이라고. 얘도 그 아까 샤피로처럼 레빈도 이제 보시면은 perform Levin test for equal variances 등분산성을 만족하는지를 검정을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사용 방법은 좀 알아보기 쉽게 해서 드리면 이렇게 이 레빈으로 괄호를 감쌌고 그 안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집단 타겟 0, 1, 2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여기 p-value 나오죠. 이것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기무 가설을 채택하죠. 대립 가설을 기각하고. 그래서 요 집단 같은 경우에는 등분산성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규성이랑 등분산성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쉬워요. 요거 한 줄이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얘처럼 똑같이 써주면 돼요. 대신 스태츠에 F1의 2라고 써주시면은 이런 분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p-value가 나왔고 그 다음에 F분포에 대한 값이 나왔는데 p-value 같은 경우에 지금 4.49가 아니라 2-17이거든요. 그러면은 0.0000 17개 1 한 다음에 요거를 곱해주는 거니까 0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간에 요거 separ withs의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제가 이전에도 이전 이론 때도 강조를 했었는데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아노바 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분석 포스트 혹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분산 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다 없다 정도만 보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사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후 분석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요 Family Wise Error Rate라는 건데, 요게 뭐냐면은 보통 줄여서 FWER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뭐냐면, 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후 분석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설 검정 자체가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렇게 뭐 타겟 0이랑도 하고 1이랑도 하고 2랑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검정을 많이 하게 돼서 1종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그래서 가설 검정을 많이 할수록 요 수치가 증가한다. 요게 지금 사후 분석의 문제점인데, 그래서 요 사후 분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가져온 거는 요거거든요. 요거 터키 HSD인가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페어와이즈 터키 HSD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패밀리 와이즈 에러 레이트이 중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요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보통 요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 되고, 이제 요 보시면은 여기에 그 컬럼명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타겟 집단 넣어주시면 되고, 요 알파 값은 0.05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HSD라고 하고 서머리를 확인을 하시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고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요 P adjusted인데 요게 P-value거든요.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 얘네 그룹 간에 그 비교를 한 거, 그리고 요 차이가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평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이고, 보시면은 다 0.05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룹 간 비교한 게 다 유의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이제 리젝트가 false가 아니라 true인 점.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1이랑 그룹 1이랑 그룹 2 간의 평균 차이가 제일 크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뺀 것 같아요. 1에서 2를 뺀 것 같아요. 그래서 0이랑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서, 요게 왜 3개인지는 아시겠죠? 각각 그냥 집단을 비교를 한 거고, 그 차이, 그리고 유의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가능한 이 사후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데이터를 그냥 사이킨런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쓰기는 했지만, 요것, 아노바 분석도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EDA를 하셔도 되거든요. 만약에 데이터를 보다가 조금 이거 분석을 해보고 싶다, 약간 검정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노바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설 세우시고, 그리고 요거를 검정하기 이전에 정규성 검정, 등분산성 검정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요게 만족을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한 줄로 원웨이 아노바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차이가 있다, 기무가설 기각하고 대립가설 채택한다 하면은 사후 분석까지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고, 그 원웨이 말고 투웨이 아노바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똑같아요. 코드는 똑같아서 그거는 따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원웨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노바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혹시 이거 하시다가 뭐 투웨이도 한번 보시다가 문제가 있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노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이 제곱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카이 제곱 검정도 마찬가지로 사실 카이 제곱 분포와 검정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가지고 검정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똑같아요. T검정이랑 똑같은데 그냥 분포만 다르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카이 제곱을 선택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카이 제곱 분포는 이제 카이 스퀘어드 디스트리뷰션, 뭐 x 제곱 분포 요렇게도 쓰세요. 여기에 카이를 뭐 어디 나라 말로 카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검정 통계량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면 이거를 이제 검정이 사용하는 거죠. 그게 카이 제곱 검정이고, 그리고 이거는 분산의 특징을 확률 분포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유도에 따라서 분포가 바뀌고, 요거는 모분산을 구하는 것, 그리고 y 스큐드, y축에 편향된, 그리고 플러스 값만 존재,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카이 제곱 검정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은 데이터 분포와 가정된 분포 사이에서 차이를 나타낸 측정 값이고,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면 카이 제곱 분포를 사용해서 검정을 수행하는 게 카이 제곱 검정이다.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에서 일어나기 불가능한 일이면은 기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채택. 요거는 앞에 그 T 분포랑 T 검정이랑 똑같죠. 뭐 예를 들어서 카이 제곱 분포가 뭐 자유도가 3이라서 요렇게 가진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에 있으면은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겠죠. 네.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독립성 검정, 정합성 검정, 동일성 검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돼야지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보면은 두 변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표본이 내가 가정한 분포와 같은지, 그리고 동일성 검정, 두 집단의 분포가 같은지를 살펴보는 게 동일성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순서가 똑같아요. 그냥 기대값 구하고 카이 제곱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관측값에서 기대값을 뭐 해서 하면 되고, 그리고 2번을 합해서 전체의 카이 제곱 값을 구한다. 그리고 카이 제곱의 자유도를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이 제곱 검정은 진짜 많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A-B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B 테스트의 거의 대부분을 카이 제곱 검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념은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로 써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서 요거대로 하면서 이제 파이썬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살펴보면은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이면,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면 기무가설 기각, 대립가설 채택, 요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카이 제곱 검정, 카이 스퀘어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으로 하긴 할 건데 요거 자체가 파이썬으로 사실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한번 풀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카이 제곱 검정에도 여러 검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성 검정은 뭐냐면 그 모집단을 범주화하는 두 변수 A, B가 서로 독립적으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기서 C페이지라고 했는데 유저 A군, B군이 이제 그 유저 전체가 뭐 있을 때 거기서 어떤 특성을 가진 군집은 A군이라고 하고 어떤 다른 특성을 가진 유저 군집은 B군이라고 했을 때 C페이지에 진입을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제 유저 그룹, 그러니까 유저군 A, B가 서로 독립적으로 C페이지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설을 세워보면은 기무 가설은 유저군들이 이제 C페이지에 진입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인 거고, 이제 A군이랑 B군이랑 C페이지에 진입하는 게 관련이 있다가 대립 가설입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코드로 하면은 진짜 10줄도 안 나오는데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뭐 어느 정도 설명을 하거나 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표도 파이썬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가져와 봤고, 자, 이게 측정값이에요. 관측값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은 유저 A군이 C페이지에 진입을 했다. 그게 200명인 거고 유저 A군 중에서 C페이지에 진입을 안 했다가 100명입니다. 그리고 유저 B군 중에 C페이지를 진입한 유저 수는 400명, 그리고 유저 B군이 C페이지에 진입을 안 했다는 50명.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면 300명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고 또 이렇게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합계를 구해주고요. 이제 요렇게 합계 아니면 요렇게 합계 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측값이고 측정값이고 이제 기대값이라는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대값이 요거 제가 식을 따로 안 쓰고 이렇게 숫자로만 썼는데 보시면은 되게 쉽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합계는 똑같아요. 600, 150, 750, 600, 150, 750, 340, 450, 750, 300, 450, 750 이렇게 똑같고 보시면은 여기 600, 600이잖아요. 요거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150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요거를 곱한 거고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분모는 다 750입니다. 얘인 거고 거기서 요 300은 요렇게 얘도 300이죠. 그리고 450은 요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240, 360, 60, 90이라는 기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요 유저 A군이 유저 A군 중에서 C페이지 진입한 유저 수가 200명으로 이제 관측이 됐잖아요. 측정이 됐는데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24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야 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유저 A군 중에서 C페이지 진입 안 한 유저가 100명인데 원래는 내가 기대하는 바로는 60명이 안 들어왔어야 돼요. 그래서 측정값, 관측값과 기대값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카이 스퀘어 값이랑 밸류랑 그 다음에 이제 뭐 p-밸류 이런 거를 구해 봐야 되는데 기무가설을 뭐 채택한다, 기각한다 요거를 하기 위해선 좀 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더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인데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200 빼기 240이거든요. 요거 빼기 측정값 빼기 기대값 이거를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얘 있는 대로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얘 빼기 얘 그리고 제곱해주고 이 파워거든요. 여기에 2를 쓰면은 제곱을 한다예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요걸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싹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55.555가 나와요. 요게 카이스퀘어 값인데 요거를 이제 그냥 파이썬으로 좀 쉽게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요거 3개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실행이 잘 됐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요게 끝이거든요. 얘가 요거인데 측정값인데 200, 100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450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리스트로 한 번 더 감싸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럼을 pvt, pvf로 줬어요. 그래서 이 pv 자체는 페이지 뷰라는 뜻이고 true, 그 다음에 false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페이지 뷰에 진입하는 사람, 진입 안 한 사람 이렇게 해서 df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랑 똑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요게 카이스퀘어 함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태츠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스태츠에 카이제곱 요게 있거든요. 요 함수가.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시면 돼요. 요거 그냥 써주시면 되고 여기 관측된 거에 df 써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카이스퀘어 값이 조금 위에서 한 거랑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카이스퀘어 값은 54.175347이고 그 다음에 p-밸류는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자유도고 이거는 이제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대값을 확인을 해보면 240, 60, 360, 90이 맞겠죠? 기대값이 잘 나왔고 요거는 자유도, df는 자유도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p-밸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카이 제곱 값이고 그리고 이게 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유의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요 2-13 요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0에 그냥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귀무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저 군마다 C페이지에 진입하는 건 관련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저 A군과 B군이 C페이지에 진입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이 사실 이게 다거든요. 어려운 게 없고 이 함수만 알고 해석 방법만 알면 돼서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데이터로 뭔가 검정을 해야 할 때 이렇게 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값이랑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대값을 만들어서 그게 얼마나 유의성이 있는지 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